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상 가장 서사적인 칩 제작 연습입니다. 이건 정말로 모든 것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맥락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맥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배 정도 맥락을 조정할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하계 유기체 은하계 문명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다고 동의할 미래는 우리가 별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행성에 영원히 갇히지 않고 다행성 종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본 최고의 과학 소설, 예를 들어 스타트rek이나 이안 뱅크스, 아시모프 하일라인 같은 것들처럼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과학 소설을 과학 사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럽고 흥미로운 미래입니다. 제가 확실히 기대하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문명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러시아 사람이었고 60년대에 카르타시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에서 주어진 문명을 어떻게 고려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형이라면 당신은 행성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일형이 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행성에 도달하는 태양의 에너지의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태양의 에너지의 약 5억 분의 1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정말 거대합니다. 태양은 태양계의 모든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지구의 다른 에너지원은 어때요? 지구에서의 융합은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건 불행히도 매우 작습니다. 태양이 태양계의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목성이 약 0.1%이며 지구는 잡다한 범주에 속합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을 것 같은데 지구는 거대한 어둠 속의 작은 먼지 알갱이와 같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태양은 거대합니다. 그래서 문명을 실제로 확장하는 방법은 우주에서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구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이렇게 적게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작은 먼지 알갱이일 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지구에서의 전기 생산과 대략 비슷합니다. 문명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의 에너지의 약 1조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는 문명의 에너지 출력을 100만 배 증가시켜도 여전히 태양의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은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틀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생각하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구에서의 사소한 다툼에 휘말리곤 하죠. 이는 우주의 웅장함을 고려할 때 정말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의 웅장함과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구에서의 작은 다툼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우주선으로 은하계로 확장하는 문명을 원해요. 그건 정말 장대한 일이 될 거고 달에 도시를 세우고 화성에 도시를 세우고 태양계를 인구로 채우고 다른 별 시스템으로 우주선을 보내는 것이죠. 그건 가능한 최고의 미래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게 하려면 태양의 힘을 활용해야 해요. 그래서 테라팹은 거대하지만 연간 1테라와트의 컴퓨팅 파워는 우리의 문명 기준으로는 정말 거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카르다시프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한 걸음일 뿐이에요. 우리는 카르다셰프2 수준의 문명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멀고 카르다셰프3로도 등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기준으로는 매우 큰 일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작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인간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매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페이스X, XAI, 테슬라가 함께 협력하여 이 장대한 테라팹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XAI, 스페이스X는 사람들이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여기 기가 텍사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차징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기차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시작했을 때 판매되는 전기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테슬라는 연간 2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xAI는 새로운 회사이지만 이제 스페이스X 일부로 최초의 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클러스터를 기록적인 시간 안에 구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빠르게 구축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로부터의 훌륭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글쎄요,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에 대해 사람들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사람들이 그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00번 이상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팔콘 헤비를 했고 지금은 스타쉽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퍼즐의 중요한 조각입니다. 왜냐하면 규모를 확장하고 컴퓨팅과 전력을 확장하려면 우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로 대량의 화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타쉽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규모에 대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규모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는 약 5피트 11인치입니다. 그래서 스타쉽 V3 로켓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제공합니다. 스타쉽 V4는 실제로 훨씬 더 길어질 것입니다. 스타쉽 V4는 스타쉽 V3을 좀 짧아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쉽 P3와 함께 100톤에서 200톤의 페이로드를 궤도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AI의 미니 버전의 대략적인 근사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 100kW의 그것은 태양광 패널과 방열기를 비율에 맞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해 우주에서 방열기에 대한 기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열을 방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궤도에 1만 개의 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열기는 실제로 태양광 패널에 비해 꽤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니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100kW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 위성이 아마 메가와트 범위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테라와트의 컴퓨팅을 연간 얻기 위해서는 연간 약 1000만 톤을 궤도로 보내야 하고 톤당 100kW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물리학이나 불가능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스페이스X가 연간 1000만 톤을 궤도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테라와트의 태양광 발전을 구축하고 있으니 이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발전량을 고려할 때 따라서 필요한 핵심 요소는 테라와트의 컴퓨팅 파워입니다. 이번 발표는 핵심 요소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각을 드리자면 현재 AI 컴퓨팅의 출력은 연간 대략 20기가와트입니다. 이 차트는 우리가 테라팹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구에서 나오는 나머지 출력은 우리가 필요한 양의 약 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모든 팹을 합쳐도 테라와트 프로젝트나 테라팹 프로젝트에 필요한 양의 약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분명히 기존 공급망이 명확하길 원합니다. 저희는 기존 공급망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삼성, TSMC, 마이크론,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 대해 그들이 가능한 한 빨리 확장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들의 모든 칩을 구매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안하게 확장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있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라팹을 건설하거나 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칩이 필요하므로 테라팹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스틴에서 첨단 기술 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벗 주지사가 청중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벗 주지사와 텍사스 주의 그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팹에서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칩, 논리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고 또한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우리는 리소그래피 마스크를 만들고 칩을 만들고 칩을 테스트하고 또 다른 마스크를 만들고 그리고 칩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재기 루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런 곳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논리, 메모리를 구축하고 포장을 하고 테스트한 다음 마스크를 만들고 마스크를 개선하고 그리고 계속 루프를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한 전통적인 컴퓨팅만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물리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작동할 것입니다. 그건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의 한계를 정말로 밀어붙일 것이고 여러 가지 기발한 것들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빠른 반복 루프가 있다면 칩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디자인을 변경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건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재기적 개선은 아마도 세계의 어떤 것보다도 한 차원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칩을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나는 엣지 추론을 위해 최적화될 것이며 주로 옵티머스와 자동차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옵티머스에서 저는 로봇, 즉 인간형 로봇이 자동차의 양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의 차량 생산이 연간 약 1억 대라면 인간형 로봇 생산은 연간 10억에서 100억 대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네, 테슬라는 그 중 상당한 비율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위해 설계된 고출력 칩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에너지 이온, 광자, 전자 축적이 있는 우주의 더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적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칩을 설계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칩을 작동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작동시키고 방열판의 질량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우주에서 설계하는 것은 지상에서 설계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주 컴퓨팅의 경우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컴퓨팅이 지구에서 전력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구에서 연간 100에서 200기가와트의 칩이 필요하고 우주에서는 아마도 테라와트 정도의 칩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구의 전력 제약 때문에 우주는 항상 햇빛이 비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의 비용과 우주에서 AI를 배포하는 비용이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상 AI의 비용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AI 칩을 지상에서 보내는 것보다 우주로 보내는 것이 실제로 더 저렴해지는 데는 2년에서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주에서 얻는 태양광은 지상에서 얻는 것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습니다. 대기 감쇄나 낮과 밤의 주기 계절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태양에 대해 수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은 극한의 기상 현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거운 유리나 프레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태양광보다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궤도로 가는 비용이 낮아지면 AI를 우주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주로 갈수록 이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변합니다. 지상에 더 많은 전력을 투입하려고 할수록 공간이 부족해지고 쉬운 장소를 다 사용하게 되면서 다음 단계의 님비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자기 뒷마당에 그런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지구에서 전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어려워지고 더 비싸집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더 저렴하고 쉬워집니다.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은 물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테라플롭 이후에는 무엇을 하죠? 또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페타와트에 도달하느냐? 그게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로봇과 함께 달의 전자기 질량 드라이버를 두고 옵티머스와 함께 그리고 분명히 많은 인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페타와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페타와트의 컴퓨팅을 생성하고 그것을 깊은 우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은 대기가 없고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달에서는 로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을 탈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전력을 활용하는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고 테라와트보다 1000배 더 큰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확실히 내가 보고 싶은 미래는 나는 단지 달의 질량 드라이버가 있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서사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적어도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일입니다. 하지만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이면 지구 경제보다 100만 배 더 클 것이므로 그 관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넘어 행성들, 다른 별들로 확장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것은 마이크 저지와 함께한 이디오크라시의 오프닝과 조금 비슷해 보입니다. 놀라운 풍요의 시대를 여는 것. 그래서 분명히 그 요소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우주 여행, 그리고 모두에게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주는 AI와 로봇 공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풍요로 가는 유일한 길은 AI와 로봇 공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적으로 아시다시피 하지만 아마도 잘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사랑할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달을 넘어 화성을 넘어 토성의 고리를 항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성으로 여행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토성으로의 여행만 가능하다면 미래에는 모든 것이 무료가 될 것 같아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현재 지구 경제의 100만 배에 가까운 AI 로봇 경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필요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안 뱅크스가 그의 문화책들에서 미래에는 실제로 돈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가 있다는 점에서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는 누구나 토성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여행을 설계하고 믿을 수 없는 여행을 만들고 테라와트의 배를 만들고 테라와트의 태양광을 만들고 매년 1천만 톤을 궤도로 보내는 것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